자,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들으면서 뭔가 내가 실력이 엄청나게 상승한 것 같고, 이제는 내가 어떤 문제를 갖다 놔도 한 8, 90점 맞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뭔가 조금 착각하시는 거예요. 수험생활 시작하면서 많이들 질문을 하신 게 이런 거예요. 몇 회 독해야 합격하냐? 행정법은 책을 몇 바퀴 돌려야 합격할 수 있냐? 보통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당연히 다다익선일 테고, 하지만 저는 일단 기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그래도 못해도 한 10회 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10회 독이 녹록치 않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기본 강의 한번 듣는 데만 실강 기준으로 2달 걸리거든요. 2달 걸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행정법 베이스 전혀 없는 사람 기준으로 행정법 한 바퀴 돌리는데 2달 걸린다는 거고, 즉 1회 독에 이 2달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10회 독이면요 20개월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레 겁을 먹게 된다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건요, 첫 1회 독에 드는 시간이랑 10회 독에 드는 시간이 결코 같지가 않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 9회 독을 다 해놓은 상태라면 10회 독할 때 이미 아는 내용이 많겠죠. 그래서 1000페이지가량 되는 기본서를 하더라도 얼마 안 걸려요. 한 사흘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첫 1회 독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2달이나 걸렸겠지, 10회 독할 때는 한 사흘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후반부로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다는 겁니다.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엄청나게 시간이 절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10회 독에 걸리는 시간이 6개월보다는 훨씬 더 짧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책들을 어떻게 그렇게 회독을 많이 반복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방법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단권화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단권화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이걸 한 권에다 다 통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단권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 강의 들을 때 기본서 사겠죠? 그쵸? 이걸 공부하면서 얻는 지식을 A라고 해볼게요. 문제풀이 하면서 문제집 사겠죠? 여기서 얻는 지식을 B라고 해보고, 판례 정리하면서 판례집 사겠죠? 여기서 얻는 지식을 C라고 해볼게요. A를 공부하고 나서 문제풀이 때 B라는 지식을 추가로 얻었다고 한다면, 그걸 기본서에 있는 A 파트로 가지고 와서 옆에다 가피를 해줘야겠죠. 옆에다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야 이제 한 권에 관련성 있는 내용끼리 묶일 테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판례 정리하면서 C라는 지식을 추가로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거 듣고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서 해당 파트, 즉 A와 B가 메모되어 있는 그 내용으로 돌아와서 옆에다 C를 같이 정리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처음에 A, B, C를 따로따로 공부할 때는 각각 2시간씩 걸렸어요. 그럼 총합 6시간이죠. 근데 그 다음에 기본서에 단권화를 해놓은 상태로 2회 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A, B, C 내용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끼리 한데 모여 있어서 눈에 확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파트를 한 번 읽는 것만으로도 기본서에 있는 A 내용, 문제집에 있는 B 내용, 판례집에 있는 C 내용까지 한 번에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A라는 내용만 볼 때는 2시간 걸렸으니까 A, B, C 내용이 지금 합쳐져 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보는 데는 2시간보다 시간이 더 들 거예요. 하지만 A, B, C 내용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6시간까지는 안 걸린다고요. 제가 봤을 때 한 3시간, 4시간 정도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회독수를 늘리려면 단권화를 하는 게 필수적이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그렇다면 단권화를 언제부터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책에다가 단권화를 해야 될 것인가, 추가적인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답변을 해볼게요. 자, 일단 언제부터 단권화를 시작해야 되느냐, 이 질문의 대답은요, 그냥 공부를 시작하는 첫날부터입니다. 물론 이제 기본 강의를 처음에 들을 때는 다른 책을 합칠 게 없죠. 지금 기본서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권화라는 게 없겠지만, 기본 강의를 다 듣고 나서 그 다음 커리로 넘어가면 뭔가 새 책이 생기겠죠. 생기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단권화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공부 중간부터도 해도 너무 늦고, 후반부 가면 당연히 대단히 늦은 거고요. 그래서 쭉 살펴본 내용은 결국 행정법 합격하려면 몇 회 독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회독수를 달성하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론을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못해도 10회독은 해야 된다. 근데 그 10회독이라는 게 기본서 한 권 10회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추가되는 책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 10회독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 많은 책들을 어떻게 다 개별적으로 10회독을 할 것이냐,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단권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인 내용을 좀 부연을 하자면, 이 단권화라는 거는
거는 어느 시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최대한 빨리. 즉 기본 강의 끝나고 뭔가 책이 추가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해줘야 되고, 보통은 기본서냐 요약서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취향의 문제이긴 하지만 공부 구력이 좀 뒷받침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남이 정리해놓은 요약서를 바탕으로 뭔가 추가하기 시작하는 거는 권하고 싶지 않다. 왜냐? 남이 요약한 내용을 보면 정확히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자기가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부 베이스가 좀 약한 초시생분들은 요약서보다는 기본서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어느 시점부터 내 실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수험생분들이 되게 답답해하는 게 그런 거죠. 이론 강의가 끝나고 되게 조급해해요. 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하면서 이제 문제풀이 강의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이론 끝났으면 문제풀이 넘어가야겠죠. 근데 거기서 자기 실력을 측정하려고 해요. 내가 지금 레벨 몇인지, 레벨 몇까지 도달했는지를 게임 마냥 바로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조급한 마음에 곧바로 실력을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멘탈 관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자,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들으면서 뭔가 내가 실력이 엄청나게 상승한 것 같고, 이제는 내가 어떤 문제를 갖다 놔도 한 8, 90점 맞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뭔가 조금 착각하시는 거예요.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이 과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건 맞아요. 내가 이 과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랑 내가 이 과목의 기출문제를 접했을 때 실전에서 80점, 90점을 맞을 실력이 상승하는 거랑은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기본 강의 듣고 만약에 그런 근자감이 생기셨다면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아이돌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유튜브에서 가끔 영상 찾아보는데 보시면은 모든 게 완벽하잖아요. 노래도 잘하지, 춤도 잘 추지, 심지어 막 표정 연기하며 모든 게 완벽하게 짜여진 채로 그 퍼포먼스를 우리 눈앞에 제공을 하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기본 강의 듣고 이제 진짜 실력이 많이 쌓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이거랑 똑같아요. 아이돌 무대 보고 내가 이제 봤으니까 나도 가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노래 저렇게 잘하면서 춤까지 잘 출 수 있겠지, 이런 근자감을 갖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조금 과장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본 강의는 강사들이 갈고 닦은 그 강의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의 잘 짜여진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려고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왔겠어요. 근데 그거는 강사가 강의를 잘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이론 강의를 듣는 단계에서 실전에서 내가 8, 90점 맞을 정도의 실력이 비약적으로 상승이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강사의 강의를 보고 내가 이 과목에 대한 이해를 다졌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내가 실전에서 8, 90점 맞을 정도의 실력이 증진이 돼요? 그거는 강사가 1차적으로 전달해준 지식을 잘게 쪼개고 씹고 뜯고 내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면서 소화를 시켜야 이게 내 지식으로 체화가 되는 거고, 그때 비로소 내가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최소한의 시간이란 게 필요하겠죠. 최소한의 실력을 다질 만한 시간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시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성실히 채우기 전까지는 실력이 그 정도로 늘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수험생분들이 흔히들 실수하는 건 뭐다? 이론 강의만 들어놓고 거기서 만약에 문제풀이를 넘어갔다고 하면 이제 방금 본 대로 여러분들 한번 따라 쳐보는 거지, 따라서 한번 노래 불러보는 거지. 그 단계에서 잘 부르고 잘 출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때 실력을 측정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요, 일단 모든 문제는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다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이걸 10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10문제 난 다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이걸 실력 측정용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기서 틀린 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엄청 상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접근을 안 한다고 했죠. 내가 지금까지 기본 강의를 쭉 듣고 개념을 공부를 했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날아간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어디가 빵꾸 난지를 나한테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한 거예요. 틀린 거 분석하면서 해설 보면은 기본 강의 때 안 다룬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딱 보면은 내가 기본 강의 때 이거 분명히 내 인강 보고 복습은 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잊혀졌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겠죠. 그걸 깨닫고 나면 그 부분으로 다시 가서 복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기본 강의 듣고 문제풀이를 넘어오는 게
비유를 하자면 방금 아이돌 무대를 충분히 감상하고 내가 이제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따라 춰보고 노래를 따라 불러보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려요. 이때 실력이 가장 비약적으로 상승을 해요. 직접 내가 따라 춰보고 따라 불러봐야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알 수가 있고, 아 그래도 내가 어설프게나마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구나, 그걸 느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 기본 강의 때 100을 배웠어요. 이걸 그대로 복습하는 건요, 100 중에 내가 이미 기본 강의 때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어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진짜 부족한 부분, 그새 날라간 부분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100 그대로 복습을 하는 거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한 번 더 메꾸겠지만 안 부족한 부분은 불필요하게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요, 내가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딱 부족한 부분만 캐치를 해서 그 부분만 타겟팅 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가장 실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내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여 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많이 보이면 그만큼 많이 메꿔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들만큼은 좀 그런 시행착오 안 겪으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마음에 좀 이번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신 분들, 내지는 아직 이론 강의 들으면서 문제풀이 단계로 본격적으로 넘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면서 앞으로 멘탈 다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